옛날 옛적에 주식 천재 백설왕자와 이를 질투하는 왕이 있었어요. 어느 날 평화로운 왕국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 분위기에 휩쓸려 주식시장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왕과 왕자 두 명의 행동은 전혀 달랐어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기로 한 왕자는 거래를 멈추고 잠에 들기로 했습니다. 반면 왕은 여러 루머와 뉴스에 휘둘리며 매매를 하고 있었어요. 충분한 인내심 끝에 왕자는 보상을 받았답니다. 하지만 조급한 왕은 모든 걸 잃고 말았습니다. 자, 2부 이제 시작을 하는데, 태어나셔서 중학생, 고등학생까지는 이렇게 좀 좋아오셨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공부를 생각보다 열심히 안 하셨나봐요, 마지막 후반에. 그때부터 꺾이신 건가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는 아니고요. 네. 공부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된 계기는 아버지의 사업이 좀 실패하면서부터였어요. 네. 제가 그래도 이제 약간 이렇게 금수저는 아니지만. 네, 은수저. 은수저. 이렇게 수저를 좀 가지고는 태어난. 그러니까 얼굴에 써있어요. 운동수저 같은 거, 그죠? 제가 그런 집안에도 태어나서. 네네네. 예, 뭐 남들이 그래도 이제 회자하는 어떤 동네와 뭐 학교를 좀 다녀서. 네. 나는 그냥 뭐 공부를 안 해도 저 집 앞에 있는 상가에서 월세 받으면서 좀 살면 되겠다. 그쵸. 그냥 뭐 이런 생각, 이런 그냥 아주 무대뽀적인 생각도 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웬걸 IMF라는 게 터졌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IMF가 이렇게 한 사람과 한 가정의 어떤 큰 변화를 줄지는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늦깎이 좀 공부를 좀 해서 그렇게 좀 이제 착실하게 좀 이렇게 좀 직장 생활 좀 하면서 이렇게 좀 하다가 네. 결혼을 제가 좀 일찍 한 편이거든요. 몇 살에 하셨어요? 저 26살에 결혼을 했고요. 저희 또래 치고도 좀 빨리 한 거예요. 그죠. 저는 한 30살 했거든. 저도 좀 친구 또래 치고는 좀 빨리 한 맞아요. 네. 제 친구들은 그때 31, 32에 그렇죠. 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3년을 사귀고 또 했으니까 23부터 이제 사귄 거였고 이제 지금의 어떤 와이프는 이제 26, 그러니까 23세 이제. 그럼 첫사랑과 결혼하셨겠네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첫사랑이랑 딱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물론이죠. 첫 여자와 함께. 눈동자가 흔들리는 거 혹시 편한가요? 아닙니다. 여기. 네, 괜찮습니다. 계속 이어주시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일찍 하고 또 허니문 베이비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도 이제 바로 21살 때 이제 27살 때 바로 애가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첫 경험에 그렇게 허니문 베이비까지?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첫 경험에, 허니문 베이비. 야, 알겠습니다. 계속 이어주시죠. 뭐 어떤 거 그래가지고, 얼굴이 빨개졌네. 아닙니다. 예. 그래가지고, 예. 이게 이제 젊은 나이에 솔직히 26, 27살이 결혼해서 애 낳는 게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어린 나이잖아요. 맞아요. 네, 지금 재석 씨보다 어리잖아요. 네, 한참 어리잖아요. 못 가릴 나이인데 그 당시 때는 어떻게 좀 그렇게 됐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사회생활하고 이제 뭐 어떻게 좀 책임감도 있고, 제가 책임감 좀 강한 성격이라. 네네. 그래도 책임감 있게 뭐 이렇게 어떻게든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투자에 또 눈을 뜨게 됐죠 또. 그러면서 이제 투자를 좀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코스닥 이제 제가 95년부터 사실 주식 투자를 했거든요. 95년도. 95년도. 예. 1995년도. 야. 뭐였지? 대우로 시작하는 종목이 제가 태어나서 처음 산 종목이었어요. 100만 원. 100만 원? 네. 뭐 200원, 300원짜리였나요? 몇백 원이었는데 결국은 그게 부도가 났어요. 네. 근데 저는 뭐 그것 때문에 부도 나서 파산된 건 아니고 어쨌든 팔았는데 어쨌든 그게 기억이 나고요. 그러고 나서는 소액으로 그냥 수익도 나고 손실도 하고 뭐 이렇게 재미없게 하다가 몇 년 뒤에 이제 IMF 왔어요. 네.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돈이 그냥 아예 없었어요. 아예 없었다. 근데 그나마 투자금이 적었기 때문에. 네네. 다행이죠. 네. 그럼 이제 코스피가 300이 살짝 깨졌을 거예요. 300포인트가. 코스피 지수 300포인트. 그때 300... IMF 때. 2,900. 그때 290, 280. 여름이었어요. 삼성전자가 그때 19,000원, 2만원. 아무튼 그랬어요. 2만원도 깨졌던 거 같아요. 2만원도 깨졌었어요. 삼성전자가. 그래서, 뭐 900포인트, 800포인트, 1000포인트에 매매하다가 어쨌든 이제 다 날리고, 워낙 잃은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좀 돈을 좀 융통해가지고 주식을 샀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한 6개월 뒤인가 99년도에 코스닥에 광풍이 불었던 거예요. 그때 뭐 가산전자, 두인전자, 그때 그 유명한 새로운기술. 새로운 기술. 제가 새로운기술 액면 분할하기 이틀 전 25,000원에 샀었어요. 와. 그게 얼마까지 갔죠? 2만 원. 그게
100 얼마? 100만 원, 네. 100만 원 넘었었나? 와. 30 며칠을 제가 상한가 간 걸 기억하거든요. 네. 그때는 가격 제한폭이 8%였어요. 8%. 8%. 그 다음에 이제 뭐 12%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15%로 가고, 지금 이제 30%로 가고. 네. 그러니까 90년대 후반에는 8%였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6%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해. 네. 95년도, 96년 이때. 그러니까는 뭐, 지금은 30%지만은 8% 정도면은 8호 45번 정도? 한 4번 상한가 가야지 갈 수 있는 거니까. 네. 상한가 가기가 되게 쉬웠어요. 어. 그럼 막 그래 땡겨놓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이동통신 뭐 이렇게 막 들어오고 아무튼 뭐, 뒤에 그냥 IT다 뭐 정보통신이다 하면은 다 갔던 시대였고, 이야. 지금은 액면 분할 테마 이런 게 없잖아요. 네네. 그 당시 때는 액면 분할 테마가 있었어요. 와. 액면 분할만 하면 무조건 호재인 거야. 네. 그 다음에 뭐 A&D, 인수 후 개발 테마. 지금 그런 테마 없잖아요. 그 당시 뭐 그런 거. 아무튼 뭐 온 이 세상 뭐 이상한 테마들이 다 날렸고, 그럴 때는 한 달에 100% 이상 수익이 안 나면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정도로 99년에는 미칠 광풍이었어요.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주식을 잘한 게 아니고 그때는 누구나. 맞아요. 네. 그래서 누구나 다 돈을 한 달에 뭐 100% 이상 뭐 수익이 어렵지 않게 나던 때였고 뭐 그랬던데, 그때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영원한 줄 알았겠죠, 당연히. 그런데 2001년도 2월 달부터 장이 꺾였는데, 네. 2000년도 12월인가 2001년도 1월인가 뭐 종목에 대한 어떤 정보성 얘기를 듣고 그 종목을 샀는데, 네. 그래서 개박살이 났는데, 그 종목의 이름을 얘기해도 될까요? 해도 되죠. 나는 그 종목의 이름 기억이 나. 뭐죠? 대성미생물연구소. 오, 그거 유명하잖아요. 대성미생물. 예, 예. 그 당시에는 더 유명했어요. 네. 액면 분할하기 전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거를 사자마자 그냥 쉬지도 않고 반토막이 났어요. 와. 제가 워낙 잘못했죠. 네, 그때는 네. 뭐 주식 경험이 이제 한 4년, 5년 그때 증권맨이셨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셨고. 개인 투자자의 개인 투자자 신분이었고, 신분이고. 증권업에 있었어요. 증권업에 계시고. 증권업에는 네,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다가 아주 개박살이 나가지고 벌었던 자산에 그냥 반토막이 그냥 순식간에 날아가고, 와. 그러면서 제가 또 땡겼어요. 미수 신용. 아니요. 은행의 도움을 좀 받아서. 은행 대출. 네, 은행 대출을 받아서, 은행 대출을 받다 보니까 그 의리 때문인지 제가 또 은행주를 샀네요. 은행주. 은행주를 네. 그냥 막 팍팍 신용까지 질러가지고 딱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됐어요. 잘 안 됐고. 마이너스의 손이었네요. 네. 이게 마음이 잃다 보면 급해지잖아요. 네네. 그렇다고 복구하려고 하고, 그렇죠. 레버리지를 쓰게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요게 이제 그 시기인 거예요. 이제 20대 후반. 20대 후반. 네, 제가 26에 결혼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하다가 탁 이렇게 하다가. 와.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신을 이제 차리고 나니까,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돈은 없고. 돈은 없고. 네. 네. 보통 그렇죠. 네, 그렇게 됐죠. 그렇게 되고서, 그런 시기를 이분도 하셔가지고, 이 마음 잘 아시죠? 제일 힘든 게 희망이 안 보일 때가 제일 힘듭니다. 희망이 안 네. 보인다. 이걸 한 방 터트리기 위해서는 레버리지를 더 크게 쓰고, 스타몬 땡겨오고, 근데 이게 안 됐을 때 오는 스타몬까지 쓰셨어요? 좀 세게 좀 레버리지. 본부장님 스타몬. 그럼요. 이게 사이클이 똑같아요. 스타몬 제가 또 잘합니다. 옛날에 많이 썼기 때문에. 스타몬 구조를 또 잘하시겠네요. 그럼요. 또 이렇게 메꿔가지고 약간 그럼요. 손익을 챙기고. 그럼요, 네. 스테노스는 한 20년 됐나 보지만, 뭐 지금도 크게 달라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구조가. 그러니까 문자 오면은 돈 채워놓고 신기하게 어디서 돈이 챙겨져요. 그 다음에 그 마이너스 이유를 채우고, 저는 한숨 돌렸는데 그 다음날 또 떨어지면 뭐 이러고. 스타론을 하면은 잘하는 게 있어요. 거짓말을 잘하게 돼요. 거짓말. 주변의 지인들이나 또는 와이프한테 거짓말을 잘하게 됩니다. 자꾸 또 주변 누가 아프다고 또 거짓말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네, 스타모. 근데 스타모는 사실 잘 쓰면 그것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스탁론의 이제 장점이 이제 네. 증권사에서는 네. 신용이나 미수를 좀 제한적으로 해주잖아요. 맞아요. 근데 스탁론은 거의 대부분의 모든 정보를 다 해줘요. 가세요, 이거죠. 그러니까는 네. 아니 그냥 죽어라 하는 건데 너 빨리 네. 죽어 이건데 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그래 증권사 안 해주는 종목 스탁론을 해주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거기다 일단 10배까지 해줘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10배라는 건 10% 마이너스 되면 깡통되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계속 이어주시죠. 그러면 20대 후반에서 바닥 찍고. 아니죠. 또 있어요? 여기가 바닥이 아니죠. 여기가 바닥이면은 좋았겠죠. 양호한 거죠. 그렇지만 네. 바닥 밑에 또 지하실이 있다라는 네, 거 있죠. 제가 20년 전에 또 깨달았죠. 맞습니다. 이게 네. 항상 주식 투자자들이 실패한 주식 투자자들의 유형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돈을 다 날려요. 네. 이렇게 광풍이나 이렇게 대세 상승장에서 돈을 벌었는데
꼭 내가 잘해서 본 것처럼 느껴져요. 맞아요. 예. 그러나서 하락장이나 이럴 때는 인식을 못하고 계속 돈을 벌 것 같아. 그죠. 잃다가 일면은 땡겨서 땡기다가 박살이 나면 마지막으로 가는 게 또 파생으로 갑니다. 아니 그 사이클을 제대로 하셨네요. 그렇죠. 제가 이제 모범답안이죠. 근데 저는 이 모범 답안을 피해서 야 어차피 주식 투자하다 망하면 다 파생간대. 나는 파생부터 해야지. 그래서 저는 파생부터 하는 케이스거든요. 괜찮은데? 괜찮죠? 아니 왜 주식으로 다 날려? 빨리 난 지름길로 갈래. 그래서 저는 ELW부터 손을 댔죠. 괜찮네요. 파생으로 가서 제가 이게 95년도부터 했으니까 우리나라 지수 선물 들어오고 또 6개월 뒤인가 1년 뒤인가 지수 옵션 들어오는 과정들을 제가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야간 선물도 없었잖아요. 없었죠. 전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압구정 미꾸라지, 목포 세발낙지, 이런 있었죠. 어떤 전주투시 전설들의 어떤 그런 얘기들을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나도 할 수 있다. 또 최 씨가 고집을 또 이제 부렸네. 네, 그래서 99년도, 2000년, 2001년도에 막 그런 사람들의 어떤 전설적인 그런 얘기들을 막 들으면서, 야, 그래? 어차피, 이걸로 그럼 한번 승부를 좀 해야 되겠는데? 옵션이 또 이렇게 또, 그때 팍스넷에, 맞아요. 팍스넷에 그때 파생, 네네. 옵션 그런 게 좀 맞습니다. 많이 활성화됐었어요. 옵션 게시판에 네. 24시간 있었죠. 네. 그래서, 그거 보면서, 그래, 용기로,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네네네. 그래서 이제 옵션 시장에 뛰어들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옵션에서 제가 제일 많이 먹었던 게 어차피 개인 투자자들은 네이키드 매수잖아요. 맞아요. 돈 때문에 매도는 못 매도 치잖아요. 못하죠. 그러니까 네이키드 매수로 한번 10배 한번 50만 원인가 30만 원인가 100만 원인가 해가지고 10배 한번 우연찮게 소가 뒷걸음치다가 어떤 진짜 한번 잡은 거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도 아는 선배가 돈이 없다 보니까 아는 선배가 계좌를 그냥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기본 예탁 유지 증거금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만기 전날인가 전전날인가부터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옵션 매수 전용 계좌도 증거금이 있었나요? 그때 옛날에는 있었는데 옵션 매수 전용은 없었어요. 저 할 때는. 그러니까 증거금 없잖아요. 근데 기본 예탁금이 500만 원인가 이상이 있었어야 될 때였었어요. 근데 한번 잘못하면 그냥 유지 증거금이 없어버리니까 초창기 때는 100만 원인가만 있어도 아마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옵션 시장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제 규제를 좀 높이고 이제 그랬던 건데. 그래가지고 그 선배 계좌에 뭐 30만 원인지 50만 원인지 넣어가지고 우연찮게 만기 전날인지 당일날인지 10배 먹은 거. 그게 인연이 또 돼가지고 내가 갈 길은 이거야. 그래가지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그때 회사도 안 다니고 전업을 하면서 미래에셋 계좌로 1억 8,600 정도인가로 옵션을 날렸어요. 6개월인가 8년 8개월 만에. 왜냐하면 지금도 큰 돈이잖아요. 근데 2000년 초반의 돈으로는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바닥을 친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집안 사정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그 할 때는 어느 정도 생활비는 그래도 뭐 몇 달치는 떼어놓고 하긴 했지만 그걸로 버티기에는 이제 너무 이제 힘든 거였기 때문에 그때 그 돈이 눈 녹듯이 녹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어떠셨나요? 진짜 지금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지금 딱 그 말씀을 딱 들으니까 그때 어떤 상황이 지금 딱 생각이 나요. 그죠. 화면, HTS, 그다음에 제 어떤 심정, 그 어떤 그런 심장이 쪼그라드는 그 느낌. 맞아요. 쪼그라들고 머리가 뜨거워져요. 진짜 이게 사람이 죽일 수도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느낌, 생각. 제가 정말 교회를 다니니까 제가 이렇게 살아있지. 저도 그랬다니까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지금 제 실력 같았으면 옵션도 성공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지금 근데 왜 안 했어? 아니, 그거 좀 위험한 걸 아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지금의 이 실력으로 갔다, 어차피 옵션도 이제 시황과 변동성이잖아요. 맞아요. 방향성과 변동성인데, 다만, 좀 포착을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때는 아무 그냥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없죠. 저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제가 어떤 작전주로도 망하고 지수 옵션으로도 망했지만 이 상품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니다. 그리고 당연하죠. 제가 스탁론도 망했잖아요. 스탁론도 정말 실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그것도 독이 아니라 약이 될 수도 있잖아요. 왜 있잖아요. 칼이 유능한 서전, 외과 의사한테 딱 들리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수술, 사람을 살리는 이게 도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강도한테 들리면 사람을
주기는 흉기가 되잖아요. 흉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 레버리지도 그다음에 옵션도 네. 그다음에 작전주도 네. 뭐든 간에 네. 이게 다 이 네. 양면의 날이다. 아주 좋은 비유를 해주셨는데 네. 그래도 옵션 안 됩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저도 안 하는 이게 거 보면 아시겠죠?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저는 6개월 동안 파생을 연승했던 게 있어요. 파생에 전무할 때. 근데 6개월 연승하니까 어깨 뽕 들어갔잖아요. 갑자기 마귀가 다 와가지고 너 요번에 한번 크게 먹어라. 그래가지고 98% 손실 봤어요. 6개월 동안 승했던 거를. 뭔지 알죠? 한 방에 네, 날아갑니다.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네. 바닥을 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그 모 증권 방송에 네. 잠깐 좀 2, 3년 정도 일을 좀 했었어요. 거기 어디죠? 토마토 TV. 토마토 TV. 토마토 TV. 네, 거기서 이제 앵커하고 해설위원하고 어. 해설위원으로 맨 처음 들어갔어요. 그때는 제가 못 뵀네요. 그럼 몇 년도 됐죠? 그게 2000년 초반이에요. 2000년 초반 때는 제가 군대 있을 때입니다. 2001년도에 대성 미생물로 박살이 나고 네네. 그래서 이제 오피셜 뛰어들어가고 그러나서 박살이 나고 그게 한 1년 몇 개월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2002년도에 이제 내가 이제 그 좀 다시 좀 졸업 때려치고 되지도 않는 거 때려치고 월급쟁이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토마토 TV 가서 해설위원으로 갔어요. 네네. 그래도 이제 조금 전적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안에서 한 2, 3년 하다가 2, 3년, 3년 하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대표님을 만나게 됐었죠. 키움증권. 키움증권. 키움증권 키움증권에서 갔어요. 오파가 왔어요. 그때는 인터넷 방송이 세팅이 아예 안 돼 있었네. 안 됐어요. 증권사에서 그 당시 대우증권의 정도가 대우증권, 삼성증권 정도가 사내방송이 있었어요. 네네. 증권 방송이 아니라 사내방송. 네네. 사내방송이 있었고, 근데 키움증권은 이제 온라인만 있잖아요. 지점이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고객은 되게 많아요. 많죠. 그러니까는 뭔가 이제 오프라인 지점이 없는데 어떤 그 수많은 고객들의 어떤 니즈를 감당할 만한 증권 방송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맞아요. 라고 해서 지금 사장님까지 지내셨던 왜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이 외자인데 갑자기 네네. 기억이 안 나요? 네. 보시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네네. 사장님께서 전화가 그때 상무님이셨어요. 네. 전화가 와가지고 그 오퍼를 하셨어요. 그래서 증권방송 하나 만들어봐라. 네네. 그래서 증권방송을 뚝딱뚝딱뚝딱 6개월 만에 그냥 만들어가지고 네. 그냥 2007년도에 바로 오픈을 해버렸죠. 그러니까요. 네. 2007년도에 그래서 강병욱 그 어르신이 계시고. 네. 저랑 이제 투앵커. 네, 투앵커 체제로 하시고. 또 여자분 앵커들도 네, 지금 있었어요. 3프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침 방송 진행하고 있던 여자 앵커도 키움증권 채널K에서 좀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나가고 나서는 이제 조금 돌렸을 거예요. 돌렸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채널K에서 증권사에서 만든 인터넷 방송의 최초고. 최초죠. 그게 거의 이제 모델이 돼서 많은 이제 증권사에서 흉내를 내기도 했고. 네. 그게 저 같은 경우에도, 저 음. 같은 경우에도 그 방송을 봐서 보고 전문가의 꿈을 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너무 네. 감사드리죠. 그런 전문가님들이 좀 서우수 전문가님도 마찬가지고. 소수, 소동구, 서동구, 안정환도 있었고, 안정환 전문가도 뭐 이항영, 지금 그쵸, 뭐 이학년 많이 머니투데이 있었고, 하고 계시고. 뭐 그다음에 그 네. 일목균형포 이동훈 박사님도 이동훈 계시고 박사님도. 많죠. 뭐 이동 그 박사님 지금 연세가 이제 70이 넘으셨나요? 넘었는지 안 넘는지 거의 60대 후반 지금 정도 활동 안 하시잖아요. 안 하시잖아요. 오토바이 뭐 엄청 좋은 거 많이 타고 다니시고. 아주 정정하시나 보네. 그다음에 지금 네. 좀 머니투데이 일목은 그분이 우리나라의 거의 최고죠. 압도적이죠. 네, 압도적 네. 최고죠. 책도 네. 한 두세 권인가 세 권인가 네, 쓰시고 네. 저도 있어요. 그분이 떠나시고 나서는 전문가 떠나시고 일목에 대해서 방송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전문가 맞아. 왜냐면 어려워요. 제가 알기로는 일목균형표 책도 지금 그 일목산인이 쓴 책도 그분, 그쵸. 가지고 계시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일목까지 가서 막 네. 구하고 막 네. 했다고 얘기 들었어요. 네. 예. 근데 본부장님은 전문가 키움증권에 있을 때는 본인이 실력이 전문가보다 높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이제 그게 이제 또 예. 그 얘기를 또 해드릴게요.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채널 K를 이렇게 6개월 만에 만들고 거기 이제 온라인 투자 자문팀에 이제 한 25분, 20분에서 25분의 투자 상담사분들이 그 당시에 네네네. 하고 이제 바로 옆 건물에 이제 리서치 센터 애널리스트 분들하고 이제 방송을 막 재밌게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이제 하우투스탁이라는 교육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만드셨죠. 네. 네. 하우투스탁을 이렇게 만들면서 이제 다 이제 교육에 그때부터 제가 이제 교육의 어떤 뜻이 세워진 거예요. 이제 이게 투자자들이 고통받는 게 몰라서 그렇다. 그치. 저도 지금 아니까는 뭐 옛날로 돌아가면 그렇게 당하지 맞아요. 않을 것 같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육의 뜻을 세우고 지금 교육도 지금 열심히 좀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투자 상담사들이
2007년도 장이 되게 좋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2009년도 돈을 너무 잘 벌어요. 돈을 너무 잘 벌어요. 그래가지고 와 금액까지 거기서 1등하는 전문가는 네. 1년 12달 중에 한 10개월로 1억 이상 벌어가는 거예요. 와. 1등을 하는 거예요. 네. 거기는 이제 약정 베이스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나서 거기 토마토 TV에 유명한 이종복 전문가님도 있었죠. 네. 그리고 머니투데이 유명한 김기수 전문가님도 계셨고 뭐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현재 좀 한다 하는 뭐 어떤 맞아요. 방귀끼나 끼는 사람들은 그게 다 있었어요. 채널 K 전문가들이 키워드림 전문가들이 다 있어요. 다 이렇게 했어요. 네. 지금 재선님은 모르시겠지만 채널 K에서 활동했던 전문가들이 거의 다 와우넷 전문가보다 약간 레벨 위에 있었다. 근데 이제 본부장님이 채널 K에서 나오시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그렇게 됐어요. 네. 본부장님이 일부러 그렇게 그런 거는 아닌데, 전혀 아닌데 그런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만들고 네. 한 4, 5년 동안 운영을 하다가 제가 2010년도인가 2011년도에 상담사들이 이렇게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하고 뭐 호영호자면서 친하게 지내고 이제 방송하면서 알잖아요. 그렇죠, 예. 딱 이제 너는 이 정도 사이즈, 얘는 이 정도 사이즈 이렇게 알잖아요. 근데 그렇죠. 나도 이 정도 사이즈 될 것 같은데 나도 상담사 하면은 영업직군 즉 전환 네, 하면은 네, 네. 돈을 좀 이렇게 좀 벌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증권사 연봉이 약하지 않는데 그죠? 이게 상대적으로 그때 좋다 보니까 부러웠던 거죠. 그래서 딱 과감하게 영업직군으로 전환 네. 하면서 저도 상담사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채널 K의 진행자에서 패널로 그렇죠. 패널로. 나오는 걸 봤죠. 네. 그러고 나서 영업이 잘 됐어요. 잘 되다가 2011년도인가 12년도에 뭐가 생겼죠? 네. 유럽발 재정위기가 금융위기가 터졌죠. 터졌죠. 유럽발 재정위기가 터지면서 대박세를 낸 거예요. 네, 네. 또 하필이면 또 그러면서 이제 빼도 박도 못하죠. 뭐 이제 뭐 왜 피하지 못하셨죠? 그게 지식과 경험의 부족이에요. 지금은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으면 피하실 수 있나요? 저는 냄새는 맡을 것 같아요. 냄새는 맞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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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전문가는 그 당시 이제 저희 지금은 약정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장이 좋든 안 좋든. 네. 그래야지 이제 제 수입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고객의 어떤 수익률도 중요하겠지만 네. 수익률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돌려야 되니까 네. 하락장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맞아요. 근데 처음에 한 1, 2년은 좋다가 그 이후로는 안 좋고 그러면서 이제 빼도 박도 못하니까는 이제 증권사로 돌면서 그다음에 한국경제TV라든가 어떻게 이런 어떤 그 전문가로 돌면서 계속 제가 영업직군으로 계속 가게 됐던 거고 저는 본부장님이 영업직군으로 가면서 와우넷, 그래도 와우넷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전문가님이니까 와우넷에서 잘 자리를 잡겠지 했는데 뭐 밀리지 않고 잘 하시다가 어느새 또 안 보이시고 또 어느새 갑자기 서동구 대표님이랑 무슨 뭐 팀을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복장 뭐 하고 막 아이고 저렇게 망가지시다니 내가 빨리 연락을 해야지 그랬는데 그러다 갑자기 사라져서 또 이제 전업으로 사신데 아이고 이제 인연이 없나 보다 하다가 이제 그 백화점 마트에서 이제 작년 여름에 네네네. 만나 뵙게 됐죠. 네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얘기하다가 처음에 오퍼를 주셨는데 제가 거부했어요. 그렇죠. 지금 등 따지고 배부르는데 굳이 내가 뭐 이런 느낌? 그러다가 안 그래도 저도 이제 유튜브에 뜻이 있었는데 엄청난 지금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유튜버신 거예요. 아니 이런 분이 나한테 오퍼를 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3개월 뒤에 제가 다시 이제 연락을 드렸죠. 했죠. 다시 한번 좀 만나 뵙고 싶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다행히 한번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문가의 길보다는 저희 회사 미디어 본부장 역할을 원래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고 전문가의 길로 오시려고 했다가 이제 미디어 본부장 하시면서 제가 이제 진로를 이렇게 하자 이렇게 네네네. 하게 됐죠. 지금은 뭐 뒤에는 계속 승승장구 하고 계시고 지금은 삶에 많이 만족하시죠? 저는 이게 이제 제가 그 방송할 때 가끔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네. 제가 주식 투자 경험도 27년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제 그 50을 이제 지천명의로 하잖아요. 맞습니다. 하늘의 뜻을 안다. 네. 근데 꼭 제가 뭐 53세인데 네. 나이가 이게 많은 나이는 절대 아닌데 그렇죠. 사회생활하고 이렇게 경험을 쌓다 보니까 네. 이게 네. 어떤 사람이 정말 좋은 네. 사람이고 어떤 네. 사람이 귀인인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저는 대표님을 동쪽에서 온 귀인이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네, 여기가 네. 동여의도거든요. 아, 네. 저 국회의사당 쪽이 서여의도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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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동여의도니까 네. 동쪽에서 온 귀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네. 작년에 백화점에서 제 목소리를 지나가는 말로 한 제 목소리를 듣고 오신 것도 네. 너무나 감사하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저랑 같이 이렇게 잘 회사를 가꿔주시고 네. 이끌어주시는 것도 네, 너무 네. 감사해서 네. 저는 일단 네. 대표님이 내치시기 전까지 네. 격신 옆에서 좀 있으려고 아이, 생각하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게 이제 5년 후 10년 후예요. 5년 후, 10년 후. 네네네. 그쵸. 아무튼 뒤에 인생 그래프가 꺾이지 않고,
고점에서 헤드앤숄더도 없고 계속 우상향하면서 네. 엔비디아 같은 네네. 주가 흐름이 아마 되시지 않을까. 그리고 뭐 혹시 소망하시는 게 뭐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고 이제 저희 장인어른이 목사님이세요. 네네. 또 처남도 목사님이고 네. 뭐 아무튼 뭐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장로님이 권사님이고 그래서 네. 저는 지금 중등부 교사시지 않으세요? 저는 이제 안수집회 재정부 재정부 네. 돈을 좀 관리하고 돈을 있습니다. 관리하고 네네. 계시군요. 네. 그래서 일단 좀 앞으로 많이 좀 이렇게 좀 재정적으로 사회나 또는 교회가 어려울 때 네. 그때 제가 좀 작은 어떤 보탬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역할을 네. 할 수 있게끔 투자도 앞으로 좀 잘 해서 네. 그렇게 좀 하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저는 진짜 너무 최강천 본부장님 네. 너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목이 메이는데 지금까지 여러 전문가들이 있었잖아요. 이한 트레이더, 민영 전문가, 그리고 이경민 팀장까지 하고. 근데 이제 제가 좀 사랑합니다 멘트가 처음인데 같은 최씨라서 그런가요? 근데 진짜 방송 이외에서 보면은 네. 최강천 본부장님이 진짜 젠틀맨이세요. 역시 GC.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어떠셨어요? 저는 이런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네. 20년, 30년 전에 저도 생각하게 되고 네, 현재도 생각하게 되고 앞으로도 생각하게 되는 어떤 그런 기회가 좀 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본부장님을 모셔서 저 인생 그래프 저와 함께한 시작부터 전고점 돌파. 또 최근에 만원 행복도 그래프 돌파. 네. 언제 꺾일지 모르지만 항상 계속 고점을 갱신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제 질문은 지금 미디어 본부장으로 계속 갈지 아니면 많은 분들이 빨리 투자론 언제 열어주냐 이런 요청을 저한테 많이 합니다. 물론 저의 또 판단도 있어야 되겠지만 본부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일단 대표님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네. 조급함이라든가 이런 게 좀 없어져요. 네. 모든 게 순리대로 하려고 하고 네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투자론이든 뭐 온라인 강의든 지금 하나 네. 또 나중에 하나 네. 또는 뭐 안 하나 그게 큰 의미가 없다. 그럼 여기서 지금 받는 월 급여보다 5배에서 10배의 급여가 바뀌어질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입꼬리가 왜 그렇게 되시죠? 그러면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물 들어올 때 노저라고. 오늘 저도 방송 개인적으로 좋았고 음료수 먹으면서 괜찮았죠?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최한정 본부장님의 저 떡상을 위하여! 위하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강흥보 대표, 최강천 본부장, 이한 전문가, 김민영 전문가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